주요 뉴스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북 진안과 무주, 장수에는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대전과 부산, 강원 양양 등 전국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새벽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했습니다. 북한이 풍선을 띄운 건 약 3주 만으로 합참은 풍선이 경기도와 서울 지역으로 이동해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군 투입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크스를 허용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동안은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에 쓰지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습니다. 의사협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6명을 포함해 15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하고 오늘 활동 방향을 발표합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올해 의대 정원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협의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겨울이 성큼 찾아온 모습인데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체감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졌는데 오늘 출근길엔 따뜻한 겨울 외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숙 기자. 네, 많이 추워 보이는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와는 확실히 다른 출근길 날씨입니다. 그동안 11월 치고 너무 포근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공기가 매서워졌습니다. 시민들 옷차림도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이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은 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영하 0.2도, 대구와 광주는 3.5도를 기록했는데 체감온도는 영하에 가깝습니다.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내륙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지역에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낮이 돼도 추위가 가시지는 않겠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겼는데 오늘은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까지 찬 공기 영향권에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아 전국적으로 4, 5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10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는데 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고 시진핑 주석도 한반도에서 충돌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례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입니다.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취재진, 북한 문제 해법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Mr. President, how will you address North Korea? How will you two discuss North Korea in the meeting? How will the two nations address North Korea? 공개석상에서 말을 아꼈던 두 정상, 비공개 회담에서는 다른 모습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파병으로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전부터 바이든 정부가 보였던 기조입니다. Do not think we can count on a period of quiet with the DPRK. Obviously, they've continued their ballistic missile testing just in recent days and weeks. The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 remains ever present. It's something we're vigilant for.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중국의 개입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전쟁과 혼란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을 강조하며 분명한 레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以此成就，中美关系就能得到长足发展。如果把对方当作对手、敌人，恶性竞争，相互伤害，中美关系就会遭遇波折，甚至倒退。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의 발언은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미래 권력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사진을 공개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익숙한 포장지에 초코파이와 제약 제품들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국경 부근은 물론 종심 지역에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잔해물을 처리하는 데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표현과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은 GPS 교란, 대남 전단 및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미 10여 차례 이상 무인기를 보내왔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군사 접경 지역에서 GPS 신호를 교란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새벽 중 강원 북부 지역에서 전파를 발신해 GPS 신호 교란을 시도했는데 지난 8일부터 매일같이 이어진 교란 시도는 열흘을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GPS 교란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또 다른 방식의 도발을 행동으로 옮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3주 만에 또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쪽에서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이 떨어진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 참석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이시바 총리를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페루에서 에이펙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로 향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소식은 이기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한일 양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러북한 군사협력이 북한군 파병으로 이어지는 등 영내 및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합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最近の北朝鮮の動きも含めまして私どもを取り巻く厳しい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まして日韓米の協力を継続的に強化していくことは重要な課題であります。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양국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 외교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페루 대통령으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았습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윤 대통령은 혁신하고 번영하는 아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며 회원국 정상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걸 허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을 확인하자 추가 파병을 억제하려고 제한을 풀었다는 게 미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이상협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크스 미사일로 국경 너머에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걸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사거리 300km의 전술탄도 미사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고 본토 공격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이처럼 미사일 제한을 푼 건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위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북서부의 도시 볼린, 남부 오데사 등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키이우에서는 화재로 2명의 목숨을 잃었고 남부 미콜라이우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수도가 멈추자 주민들은 배급소에 물을 받으러 줄을 서야 했습니다. 미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주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한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에게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증감액심사에 나섭니다. 야당은 전액 삭감한 검찰과 감사원의 특사활동비와 특수업무 경비를 복원시키지 않을 방침이고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 선포식을 엽니다. 민주당은 10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주말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간 격차, 노동 격차, 민생 회복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경제와 민생 행보로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엔 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왜곡 날조 기소에 의한 정치 판결이라며 주말 동안 사법부를 비난했는데요. 만약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400억 원이 넘는 선고 비용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심 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쟁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을 두고 조작했다고 한 것은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닌 사진을 두고 한 말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에 관해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건 심리적 압박을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1번의 공문 이걸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 시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 등 당 차원의 대응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고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타격 우려에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두 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5일 위중교사 재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공략하는 데 힘을 집중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때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덕분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가능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뉴스 돋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2022년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당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증과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당원들을 강제 동원해 길거리 정치를 하더라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도 어림없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리 만무하다며 차기 대선 후보로 이 대표가 공천된다면 가장 손쉬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선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팀 강용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충격의 여파가 주말 동안에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의 부당함을 피력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정치 판결이다였습니다. 네,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 특별히 조금 더 강조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김윤덕 사무총장의 회견 중에 유독 강조되는 워딩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산을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을 비롯해서 여러 권력 기관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깜깜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삭감시키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검찰 특활비를 아마 겨냥한 거겠죠?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부각돼서 그렇지 지금 국회는 예산 정국이기도 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오는 30일까지 마감을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법사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고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민주당은 특히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80억 원 그리고 500억 원이 넘는 검찰청의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 삭감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공권력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삭감을 주장하는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이 조금은 모순되는 지점은 사실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삭감은 더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 삭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특별한 반응 없었습니까? 네, 어제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일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MBN에 민주당의 판사, 검사 압박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대해 정상적인 결론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계속되는 사법 방해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당장 일주일 뒤면은 이제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건 여론전입니다. 바로 촛불 민심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인 23일 민주당은 4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생 강조입니다. 민주당의 중도층 공약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재판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MBN에 이재명 대표의 실용 노선 우클릭은 더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도층을 겨냥한 민심 정책 행보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최근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종부세, 상속세 완화도 향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따라서 민심이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 멀어진 중도 민심을 실용 노선으로 잡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김여사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밀어붙이고 민생을 통해서 중도층 공약에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중도층 공략에 어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우클릭에 좀 나설 것 같은데 이런 민주당 전략과 별도로 이번에 다가오는 25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중계, 이번 부분 생중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법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 생중계 불허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여당은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는데 방송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가 불허된 상황에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근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강용호 기자였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밴드 버즈 출신 가수 민경훈 씨가 17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이상민 씨는 어제 SNS에 경훈아 나 오늘 왜 이러니 몇 번을 울컥했는지라는 글과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 속 민경훈 씨는 장인어른을 꼭 껴안고 인사한 후 신부의 손을 잡고 줄의 단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날 민경훈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결혼식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방송인 김영철 씨도 SNS에 경훈아 축하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PD와 출연자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경찰을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비난을 들었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최근 한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옆칸에 주차하던 수입 승용차 차주에게 주차 공간도 없는데 경차는 소형차 구간에 주차하라는 짜증 섞인 핀잔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빈자리들이 넉넉했다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또 수입차 차주가 옆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바퀴를 틀어 경차 쪽으로 바짝 붙인 채 주차했다며 사진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경차는 지정구역부터 주차하는 게 예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지적한 승용차 차주의 태도와 행동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중국어선 500여 척이 제주 서귀포 주변으로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해양경찰청은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오후 긴급 피항한 중국어선 500여 척이 화순항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대평리부터 송악산 앞까지 모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2016년 중국어선 1,200여 척이 제주에 피항온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해경은 긴급 피난을 빙자한 불법 조업과 밀수, 미립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물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이 부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이 모든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수사 관련 소식은 이혁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증거는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달한 돈봉투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는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작한 정황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공천 개입 의혹에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산난 예정지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인들에게 땅점을 봐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번지를 다 적어와서 명태균 씨한테 가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 산단 의혹에 대한 관련자 조사 등을 일부 마쳤습니다. 특별수사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창원지검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어젯밤 세종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대전에선 30분 간격으로 고속도로 추돌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세종시 연기면의 3층짜리 주택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펑 소리가 나더니 창문 사이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5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지만 건물 안에 있던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부분이 찌그러진 흰색 화물차가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파남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꼬리뼈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방주시 테마인지 졸음운전인지 기타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은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30분쯤 뒤 이곳에서 5km가량 떨어진 대전 통영고속도로 남대전 나들목 인근에선 승용차가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또 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앞선 사고로 차량이 서행하던 상황에 추가 사고가 발생하며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6층까지 연기가 퍼졌는데 다행히 50여 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31년차 베테랑 구조대 팀장의 빠른 상황 판단이 대형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소식은 손성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건물이 검게 그을렸고 곳곳에 타담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관들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경기도 안산의 6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시작됐는데 연기는 순식간에 숙박업소가 있는 5층과 6층까지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왔을 때는 이제 연기가 좀 많이 나는 상태였고요. 소방관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무슨 부시는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여자랑 남자분이 창문 열고 이제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화염의 열기로 건물 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1년차 베테랑 박홍규 소방구조팀장의 빠른 판단으로 소방관들은 창문을 깨고 건물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자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이미 이제 상가 건물 1층에서의 화재였고 이거를 뭐 깨도 그렇게 백드래프트 이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고 에어매트까지 동원한 결과 투숙객을 포함한 50여 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휴게 시간 및 정차 시간 준수와 선로변 작업 시 열차 감시자 배치 등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준법 투쟁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기재부의 정원 감축 이후 코레일이 위험천만한 업무에 외주화를 택하고 있다며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을 축소하진 않겠지만 일부 열차는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겉으론 마사지 가게란 간판을 걸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해온 불법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11년 동안 6번이나 당소되게 걸렸지만 주인만 바꿔서 배짱 영업을 계속한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노아린 기자입니다. 복도 사이로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빨간 조명의 방 안에는 거울과 침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마사지 간판을 걸었지만 실은 성매매가 이뤄진 현장입니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 등 4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앞에 사복 입고 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내셨어요. 최근에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이 불법 마사지 업소는 간판이 떼어진 뒤 내부도 철거된 상태인데요. 지난 11년 동안 경찰에 6차례나 단속되고도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미용재료 도소매와 같이 무관한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고 마사지 업체 간판을 걸거나 상호 없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 4곳 중 2곳을 철거하고 철거된 업소들의 성매매를 오랜 기간 묵인해온 건물주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최근 2년간 서울에서 단속된 유해업소 227곳 중 80%가 넘는 189곳이 현재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새 업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호만 바꾸어 운영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점 그리고 실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 등 14명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서울에서 3차례 이상 단속당한 고질적 불법 업소들에 대해 폐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2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전공의들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2번째 회의도 반쪽짜리였습니다. 전공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당 또한 전공의 없는 논의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시간 40분쯤 이어진 회의는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들이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이제 그 입장의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도 고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활동 시한을 12월 말까지로 예고했는데 의사협회와 전공의의 참여 가능성은 한층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전공의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는 정부와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대정부 협상과 투쟁 방안을 정할 예정인데 전공의와 의대생의 의견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충격적인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8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과 졸업 실패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흉기에 찔린 사람들이 캠퍼스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급하게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중국 장쑤성 이싱해안 대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 촬영된 영상입니다. 시민들과 가해자가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한 남성이 손전등을 들고 다른 남성을 비추더니 곧바로 달려들어 넘어뜨립니다. 근처에 다른 사람들도 달려와 싸움에 가담합니다. 가해자는 해당 대학교에 다니는 21살 남성 쉬모 씨였는데 현지 공안은 쉬 씨가 현장에서 붙잡힌 뒤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쉬 씨가 남긴 유서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쉬 씨는 유서를 통해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도 실습 공장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며 대학도 졸업장을 주지 않는 등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촘촘한 CCTV와 통신망 관리로 안전한 국가라고 자부해왔지만 최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든 사족보행 로봇이 경북 상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요. 풀코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사족보행 로봇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한 건 세계 최초인데요. 이 로봇이 달리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길기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기계음을 내면서 열심히 도로를 달려갑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코스는 물론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응원도 받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이브입니다. 카이스트 대학 연구진이 만든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2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로봇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4시간 19분 52초 걸렸는데 사족보행 로봇이 마라톤을 완주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사족보행 로봇은 모래나 산악지형 등 어디서나 안정적 주행이 가능한 게 강점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아 빨리 방전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실제 라이보도 지난 9월 37km 지점에서 방전돼 마라톤 완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경량화, 제어 장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며 세계에서 주행 시간이 가장 긴 사족보행 로봇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도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응용 분야로는 저희가 치안 유지, 순찰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밤새도록 이제 길가를 순찰을 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돌아와서 충전할 수 있는. 연구팀은 자율주행 기능 등을 탑재해 재난 상황 등에 활용되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45.1%가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 월세 비율은 지난 2022년과 비교했을 때 9%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대출을 받은 1인 가구 비율은 54.9%로 평균 7,800만 원을 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 하락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01% 하락했는데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한 건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증권 시장을 빠져나가 외국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우리 주식 비중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은 약 637조 4,800억 원으로 전체 32.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 시장을 떠났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종종 UFC 경기를 직관하는데요. 지난 6월 뉴저지에서 열린 경기에 이어서 이번엔 뉴욕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데 그 모습 영상 함께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억만장자이자 트럼프를 지지한 일론 머스크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UFC 경기를 보러 뉴욕시에 있는 경기장에 찾았는데요. 사전에 방문 일정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사람의 투샷에 관객들은 깜짝 놀랐다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오자 2만 명에 달하는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네요. 스크래블이라는 보드게임을 아시나요? 철자를 연결해서 단어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스페인에서도 스크래블 대회가 열렸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스페인어 세계 스크래블 챔피언십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크래블은 알파벳을 조합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게임이죠. 이 남성은 57세의 뉴질랜드인 리처드 나이젤 씨입니다. 나이젤 씨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번 스페인어 단어 게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타고난 언어 감각이 있는 걸까요? 이전에는 프랑스어 단어 게임 대회에서도 우승했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물론 프랑스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네요. 마치 뿌연 필터를 끼워놓은 것처럼 도시 전체가 흐립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도시가 희뿌연 스모그로 가득 차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한낮에 해가 비치는데도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흐립니다. 인도 뉴델리는 오래전부터 대기 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해가 갈수록 오염이 심해져 어제 아침은 대기 오염 지수가 692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제 늘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불멸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전생애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이번 달 29일부터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흐의 자화상을 포함해 진품 명화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요. 조심스럽게 개봉돼 벽에 하나둘 걸리면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정장치를 벗겨내고 포장을 뜯자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의 자화상이 드러납니다. 보존 수복 전문가가 자외선 조명을 비춰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이 작품이 벽에 걸립니다. 1887년작 자화상은 고흐가 독자적인 화풍을 시도한 초기작이라 의미가 큽니다. is pivotal in the career and development of Van Gogh's painting because he's really trying out his new brush strokes, his new technique. Palette, very colorful. The early beginnings of his understanding that modern painting could be something very different from what is shown in Paris at that time.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흐의 작품을 소장한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이렇게 공수한 작품의 수는 총 76점. 국내 고흐 회고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농민 화가를 꿈꿨던 고흐가 스스로 가장 아낀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부터 색채 표현의 절정인 씨 뿌리는 사람,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구원을 갈망하며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방한 착한 사마리아인까지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We can show an entire overview of his work and his career. Very good way of understanding Van Gogh and how he became an artist and also how he became the artist we know today. 국내 미술품 전시 사상 유례 없는 최고가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이달 29일부터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밀려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전북 장수 등지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충주 영하 3.2도, 대관령 영하 5.9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1도, 대전 영하 0.6도, 광주와 대구는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강릉과 광주, 대구는 9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